안녕하세요. IT 이슈 투데이 7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오늘의 IT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카카오 은행 주인 되다입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로 뭐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쪼금 전에 들어온 속보, 이거 속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보면 오후 4 시쯤에 각 언론에 기사들이 난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24 일에 한국 카카오은행의 최대 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 주인이 된 건 아닙니다. 예.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8%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사실 예전에 기사들을 좀 보면 이 대주주가 되는 자격이 맞냐, 뭐 안 맞냐 해서 올해 4월쯤에 그 승인 심사 신청을 냈는데 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심사가 중단이 됐었죠. 또 그 가운데 뭐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공시누락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도 이슈가 됐었고요. 어쨌거나 카카오가 진정한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과연 열릴까에 대해서 그동안 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오늘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지분율을 34%로 늘리게 되면 1대 주주가 되고요. 그전에 이제 1대 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 지주는 2대 주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그 산업자본이 은행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은 뭐 이번이 첫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특히나 그 회사가 인제 IT 쪽 회사가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계속해서 좀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금융회사로 이제 완벽한 금융회사로도 활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규제, 자유특구가 7곳이 지정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아 정부가 중기부에서 규제에 대한 특례 허용을 했고 기간은 평균 4-5년 정도라고 합니다. 특구 발음이 어렵군요. 특구 7곳을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에 대해서 이제 특구 지정을 받은 것이고요. 뭐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는 스마트 웰리스, 전남은 이모빌리티, 충북은 스마트 안전,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세종시는 자율주행 뭐 이런 내용으로 총 7곳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뭐 이런 그 7곳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 49개, 뭐 메뉴판식 규제 특례 9건 등 총 58건의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신기술 분야의 그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 허용 기간도 4-5년 정도라고 하니 이렇게 되면 뭐 충분히 그래도 새로운 사업들을 벌릴 만한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뭐 보통은 그렇습니다만 그 규제 특례를 받게 되면 뭐 그걸로 인해 산업도 생기고 고용도 생기고 또 시장에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 규제가 그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는 7개 특구 지정을 통해서 매출 뭐 7천억 원, 고용 유발 3,500명, 뭐 400개사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제가 완화되고 또 혁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시도될 수 있는 문화가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최근에 그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조금 그 난항을 좀 겪긴 했죠. 사실 택시 이 개편안과 관련해서
근데 보면은 뭐 이번에 또 모빌리티와 관련된 지정도 있었는데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과연 또 허용이 될지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방향이 향후에 또 규제 개선의 방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예 봐야 되겠죠. 예. 다음 이슈는 사실 이 규제 특례 허용, 규제 특구 지정과 약간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지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첫 번째 뉴스는 지금 3번 주제로는 제가 두 개의 뉴스를 골랐는데 첫 번째 뉴스는 그 원격 진료, 의사와 환자 간의 진정한 의미의 원격 진료, 원격 의료가 강원도에서 첫 발을 뗀다. 네, 8월부터 4년간 한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보건소와 병원 간의 원격 의료, 그러니까 현재 의료법에는 사실은 의료진 간의 원격 의료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현재는 보건소나 병원 혹은 병원에서 병원 간의 원격 의료만 사실은 실시가 됐는데요. 자, 이제 이번에 그 규제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가 허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격오지나 이런 또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들의 집 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겠다. 또 뭐 원격 의료를 스마트 진료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겠다. 뭐 이제 이런 그 기사들이 바로 후속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강원도가 특구 지정되고 원격 의료가 시작된다라는 기사와 규제 특구에 대한 기사를 동시에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꽉 막힌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그 개도국에서 성장판을 열겠다 뭐 이런 이제 주제 기사인데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개도국에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수출 전략을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일 오늘 발표가 된 내용인데 결국은 개도국형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전략을 수립하겠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기술이나 기업만이 아니고 완전히 이동형 병원 또 원격 의료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도국에 수출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내 규제가 타이트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법적인 규제가 약하거나 혹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개도국으로 이런 모델들을 수출해서 국내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본 이 두 기사는 사실은 오히려 되게 오묘하게 방향이 참 되게 애매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 특구를 마련하고 한쪽에서는 또 꽉 막혀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도국으로 풀겠다. 물론 이게 병립할 수도 있죠. 뭐 둘 다 잘 되면 둘 다 좋은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디지털 헬스케어 과연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뭐 이런 느낌으로 뽑아 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도 사실은 명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규제를 뭐 무조건 저는 또 의료 분야는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보건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현실적인 방향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좀 끌고 가면 좋겠다 싶은데 각 부처별로 어쨌든 뭐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오리무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쿠팡에 대한 뉴스인데요. 쿠팡은 참 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신문 지면에 참 그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쿠팡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썼는데 제가 오늘 본 기사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겠지만 쿠팡의 전 상품이 그 품절이라는 그 처리가 돼서 품절이라는 표시가 뜨면서 이게 결국 이제 장애가 났는데 오늘 오전 9시 50분 정도부터 계속 품절이라는 문구가 뜬다. 사실 그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 지금 오후 6시 한 50분쯤 되는데요.
요때 봤을 때는 정상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하루 이 사고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모든 상품이 그 구매 불가능 상태로 이렇게 뜨는 그 오류가 났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공연 티켓 같은 경우도 오류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매가 되지 않는 뭐 이런 얘기들인데 물론 뭐 이제 커머스라는 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뭐 금융보단 조금 민감도가 덜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장애가 났다라는 건 뭐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그 쿠팡은 아시겠지만 그 이 불매 운동,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아니냐 또 이런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회사 아니냐 뭐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쿠팡이 뭐 여러 가지 또 해명을 내놨죠. 뭐 국내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만들고 고용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티즌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지분율인데 지분율로는 설명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실은 뭐 소프트뱅크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추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의 정서적인 분위기에서는 또 국적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뭐 사실 지금 현재 쿠팡은 이제 공개된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좀 정서적인 그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애가 나니까 또 네티즌들은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부 네티즌들은 뭐 일본 기업에 대해서 누군가 사이버 공격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거나 쿠팡이 어제 오늘 뭐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가 됐네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꺾였을까요? 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자체는 꺾였다 이렇게 나왔고 가격 인상에 인기 컨텐츠 떠났다라고 하는 전자신문의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기사에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9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 유료 구독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를 했다는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죠. 24% 증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뭐 회사 목표 대비는 좀 못 미쳤다라는 얘기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다음의 내용입니다. 미국 내에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유료 구독자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금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 전체에서 요금제를 한 13에서 18%까지 올렸다고 하니 사실은 뭐 당연히 임팩트가 있겠죠. 이 정도 요금 인상을 했다면 당연히 임팩트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회사는 그 미국에서의 하락세에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글로벌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뭐 인도 시장에 뭐 저가형 요금제를 내놔서 인도 시장에서의 프레젠스를 넓히겠다. 뭐 이런 그 계획들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재밌었던 건 결국에 늘 플랫폼에 대한 경쟁은 이런 식의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자가 하나 나타나서 짠 하고 시장을 갑자기 막 석권할 것처럼 나오죠. 그러다 보면 경쟁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 경쟁사들과 요금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경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금 경쟁은 어느 선 이하로는 사실 떨어지기 어렵죠. 왜냐하면 회사의 존립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제 컨텐츠에 대한 경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컨텐츠 is 킹이다." 뭐 "컨텐츠가 킹이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늘 보면 IPTV에서도 그랬고 뭐 인터넷에도 그랬고 지금 보면 OTT에도 그렇고 똑같이 사실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넷플릭스의 천하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푹과 옥수수의 통합 서비스는 과연 이러한 그 시기에 과연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그것도 또한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는 좀 약한 게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좀 아직 약하죠.
그 플랫폼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결국은 그 내셔널리티를 따르지 않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국의 컨텐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는 사실 롱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넷플릭스가 얼마나 이 천하를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하락세를 미국 본토에서는 보인 게 사실이니 뭐 넷플릭스도 지금 뭐 상당히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겠죠. 뭐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조금 더 기치를 높이고 좀 더 경쟁을 세게 하려고 맘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OTT 플랫폼 간의 경쟁 한동안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오늘 이슈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